첫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다른 나라에서는 독이 있어 기피하는 식물이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에서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바로 고사리입니다. 봄철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물인 고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즐겨 먹는 요리죠. 특히나 비빔밥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이죠. 또한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에서 고사리를 채취하죠. 하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는 임산부가 고사리를 먹으면 유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기피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사리는 우리에게는 친근한 식재료이지만 외국에서는 고사리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각심에 따라 우리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꼭 익혀서 먹어야 하며 섭취 시에 각별히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사리는 삶고 익혀서 제대로 먹는다면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 생으로 먹으면 맹독이 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이 되었던 고사리는 수세기 동안 전통의학에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곳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났을 때 고사리를 삶은 물을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사리를 날 것으로 섭취했을 때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이 있는데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이유는 고사리에는 주요 독성 성분인 DNA 손상을 입히게 하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발암성 화합물인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사리에 들어있는 프타킬로사이드는 잎, 줄기, 뿌리를 포함한 고사리 식물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날로 섭취하거나 덜 익혀서 섭취하면 프타킬로사이드가 분해되지 않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고사리를 많이 먹었을 때 중독 증상은 섭취한 식물의 양과 독소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고 심각한 증상으로는 간 손상, 뇌출혈,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고사리 섭취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독성의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고사리의 과다 섭취가 인간의 위암 발병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2012년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는 쥐에게 고사리 독성을 조사했는데요. 연구진들은 고사리를 날 것으로 먹었을 시 혈액 세포 수감소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에도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을 겪은 이유는 고사리 안에는 프타킬로사이드의 독성 효과 외에도 체내 티아민,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인 티아미나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티아민은 신경계의 적절한 기능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 비타민이 결핍되면 신경계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기병, 말초신경장애, 무감각, 부정맥, 심근어혈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사리는 아예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적정량과 사전에 세척을 제대로 해준다면 괜찮습니다. 고사리를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 고사리의 프타킬로사이드와 티아미나제 수치가 감소하여 무리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익힌 고사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독소를 함유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고사리를 날로 먹는 것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리는 음식으로 만들어 먹기 전에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익힌 고사리는 섭취하기에 안전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고사리를 섭취하기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몸이 차갑고 위장이 약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생고사리를 잘못 먹으면 요로와 장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올바르게 조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사리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별탈 없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앞서 말한 고사리에 대한 사전 처리를 잘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첫째, 우선 물에다 푹 담궈둬야 하고요. 둘째, 일정 시간 동안 푹 익히면 독성 물질들이 제거가 됩니다. 최소 10분 동안 끓이고 최소 12시간 동안 불려줘야 합니다. 고사리를 불리는 동안 물은 3번 정도 갈아주시고 불렸던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참고로 고사리를 오래 담가 두면 둘수록 독성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한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고사리처럼 양치류의 독소는 물을 약 3번 바꾸는 과정을 통해 최대 99.5%까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삶아졌다고 해서 고사리의 영양분이 손실되지 않을까 신경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리의 섬유질은 오랜 조리 과정 동안 영양 손실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 가면 말린 고사리를 팔기도 하고 삶아 놓은 고사리를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삶고 말리고 불려서 독소가 얼마나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고사리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자연 독소를 제거하는 세척 방법을 반드시 거쳐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식재료는 두릅입니다. 두릅나무는 일본, 한국, 대만이 원산지인 상록 관목의 일종입니다. 입안에 넣었을 때 두릅 특유의 향긋함이 감돌며 적당히 데쳐낸 두릅은 아삭하고 쌉쌀하여 입맛을 돋우는 것이 매력이죠. 하지만 두릅나무의 생식용 새싹은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독성이 있어서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릅 새싹에는 시아나수소산이라는 독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시아나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아나물은 신체의 산소 사용 능력을 방해하여 세포 손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유독한 물질입니다. 일부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많은 식물에서 소량의 시아나물이 발견되지만 두릅싹을 다량 섭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안 중독의 증상은 섭취한 시안의 양과 독소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이 있으며 더 심각한 증상으로는 발작, 호흡 부전,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두릅 새싹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제대로 세척하고 섭취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두릅의 독성을 제거해서 먹으려면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데치기만 하지 말고 데친 후에 2시간 정도 찬물에 담갔다가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독성분을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두릅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인 시아나물이 파괴되고 새싹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릅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에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40g으로 그 이상으로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두릅을 먹기에 찝찝하시거나 더 깨끗이 드시길 바라신다면 팔팔 끓는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1분 이내로 살짝만 데쳐서 요리하시면 향긋하면서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릅은 4월에서 5월이 제철인데요. 요즘엔 두릅이 엄청 귀하고 비싸서 봄철이 아니면 먹기 힘들죠. 올바르게 세척하고 조리해서 제철 나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이 될 수 있는 식재료는 원추리입니다. 원추리는 봄나물 중에서도 맛과 향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물입니다. 특히나 봄철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추리는 크면 클수록 독성 물질인 코리친이라는 성분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어린 순을 따서 드시는 게 안전하고 부드러운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원추리는 주요 독성 성분인
식물의 굳은 잎 꽃에서 발견되는 독성 알칼로이드인 코리친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친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강력한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일으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추리를 날로 먹으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호흡부전, 장기 손상,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리친은 조리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덜 익은 것을 섭취하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추리 나물을 즐기기 위해서는 식용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원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어린 잎만 드셔야 하고, 이러한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을 꼭 따라야 합니다. 원추리는 우선 3시간 정도 물에 충분히 담가줘야 합니다. 또한 원추리 안에 있는 독성은 30분 정도 데쳐서 먹으면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추리의 뿌리는 약재로도 주로 쓰이는데요. 뿌리는 채취 후에 잔 뿌리는 제거를 하고 씻어서 자른 다음에 잘 말려서 쓸 수 있습니다. 잘 건조된 뿌리는 5g에서 10g 정도 넣고 물 2리터와 함께 달여서 드시면 간단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